리더는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결정해주는 사람이죠. 최근에 책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요거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시죠? 선물 받았잖아요. 해리 트루먼이죠. 미국의 33대 대통령이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미국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누구에도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입니다. 네, The Buck Stop Here. 벅스. 네, 미국 사람들은 벅스 그러면 벅하면 꺼리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수사슴, 건덕지, 덩어리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대통령만 책임을 아무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경영자가 내가 최종 책임이잖아요. 누구에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굿즈로 그래서 나와 있죠. 굿즈로 나와 있고 바이든 대통령 요즘 핫한 인물이죠. 다른 이유로 핫한 인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The buck stop here. 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거예요. 좋아할 만한 걸 준 거죠. The buck stop here를 최근에는 너무 좋아하시는 듯한 느낌을 살짝 받습니다. 여기 올해 신년 연설할 때에도 The buck stops here. 네, 이렇게 해놨죠.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책임을 너무 혼자 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만 네. 저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 전임 대통령, 전임 대통령 모든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지향점과 달리 최종 리더잖아요. 그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애써 주어야 된다. 어느 쪽이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리더의 최후이죠.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CEO가 합병회의 끝에 어떻게든 되겠지를 외치면서 회의실을 나갔죠. 왜냐? 합병에 따른 리스크를 책임지지 않을 심산이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는 결국 그의 커리어를 망쳤고 어떤 리더십 역할을 맡든지 어떻게든 되겠지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어떤 일의 합병에 관련된 의사결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합병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의사결정이었고 결과적으로 그 CEO는 그 이후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 핑크가 쓴 책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105개 국가 1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후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그래요. 자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후회되는 일 가운데 공부를 더하지 않은 것, 여행 갈 기회를 거절한 것,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될 결정적 기회를 놓친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지 자신이 한 의사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베인앤컴퍼니가 비슷한 통계입니다만 베인앤컴퍼니가 10년간 1000곳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의사결정 효율성과 경영 성과 간의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의사결정을 좀 더 빨리, 더 수월하게, 더 자주 내리더라. 반면 수개월 동안 결정을 숙고한 기업은 경쟁자가 그들을 앞지르는 동안에 정체되는 경험을 했다. 이럴 때 2분 규칙을 활용할 수 있다. 스스로 정한 기한에 맞춰서 행동을 강제로 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결정을 위한 룰을 정해놓고 우리 이거 하루 동안만 고민하고 오늘 저녁 6시에 결정합시다. 이 결정은 이 미팅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결정합시다. 결정에 관한 결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10년간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결정 내리지 않는 결정이 최악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의사결정보다 결정하지 않는 의사결정이 더 안 좋더라. 결정을 미루느니 아무 결정이라도 내리는 편이 낫다.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 100% 이성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만히 있는 편보다 훨씬 낫다. 전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움직이는 것이다. 후퇴일지라도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운다.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낭비하느니 아무런 결정이라도 하는 게 낫다.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여러분들 제가 기왕에 제 자녀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딸이 졸업할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식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되더군요. 그래서 뻔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가능한 많이 도전하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방향을 돌리려면 방향 핸들을 꺾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엑셀을 밟고 바퀴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자동차도 어떤 트럭도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방향이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바퀴가 돌아간 다음에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전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세요. 아하,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책임을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결정을 미루는 것보다 어떤 결정이라도 하면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훈이라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 안 하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링컨이 될 대로 되라지 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팀 쿡이 애플 제품에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될 대로 되라지 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저 역시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만 어떤 질문을 해왔을 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될 대로 되라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성공적인 조직에서는 팀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하는 훌륭한 리더가 넘치죠. 우리는 리더가 결단력 있게 결정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가는 결정을 잘하는 겁니다. 경영자는 결정을 잘하는 것이 경영자의 부가가치입니다. 경영자는 뭘로 월급 받냐? 결정 내려주는 것으로 월급 받는 거예요. 1번, 돈이 바닥나는 일이 없도록 결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기업은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돈이 바닥나서 월급 밀리고 대금 지연되고 지금 대금 지연 때문에 이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세 번째, 일하고 있다는 허황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과에 포커스하는 의사결정. 지금 일할 수 있다는 조건은 그 자체로 역량이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려면 구성원들이 역할을 만들고 적합한 인력으로 이 역할을 채우는 것이 핵심이고 조직 문화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지 말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리텐션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을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실패를 보장하는 유일한 전략이 바로 이거죠. 실패가 보장된 의사결정은 아무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저자가 이 책에서 리차드 모란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1번, 낙관주의가 있대요. 2번, 즐기는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3번, 의도적 행동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관주의가 있어요. 이거 낙관주의와 긍정주의는 다른 겁니다. 낙관주의는 현실에 기반한 긍정성이에요. 그냥 긍정주의는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긍정주의가 비관주의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의 연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런 이야기를 했죠. 17살 때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옳은 삶을 살 것이다. 이 글에 감명받은 저는 그 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은 할 것인가? 아니요 라는 답이 며칠 연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책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죠.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 연설이죠. 스티브 잡스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시가총액 지금 3등입니까? 3등 지금 뭐 1억이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제때 의사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갔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낸 삶을 살아간 거죠.